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주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총 10차시 동안 GTQ 2급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GTQ 자격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GTQ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토샵으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사진 및 각종 이미지 편집, 웹 디자인 등 디자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국내 디자인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국가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 시 유리한 자격증입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포토샵을 활용한 업무가 많고 특히 디자인, 미디어, 마케팅 관련 실무자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색감을 보정하는 등 포토샵을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TQ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2급 자격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GTQ 2급은 내 문항을 90분에 맞춰서 완성하면 되고 실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이 아닌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 CS4, CS6, CC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볼 수 있고 한글, 영문 버전 둘 다 가능합니다. 시험장에 따라 응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문항별 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급 툴 활용은 20점, 2번 사진 편집 응용 20점, 3번 포스터 제작 25점, 4번 웹페이지 제작 35점으로 4번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도 많고 풀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합격 기준이 60점이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4, 3, 2, 1 순으로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시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짝대기, 성명 짝대기, 문제번호 형식으로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파일명이 이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되니까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원본 크기의 JPG 파일과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4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파일 2개, 총 8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안 제출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오류 부분을 수정한 후에 JPG 파일과 PSD 파일을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JPG 파일과 PSD 파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되니까 이 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GTQ 자격증은 항상 나오는 유형이 같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차시 동안 총 5개의 기출문제를 풀이할 예정이니 수업을 들은 후에는 꼭 실습을 통해 연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GTQ 2급 자격증 취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8월 A형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과목과 급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짝대기, 성명 짝대기, 문제번호 형식으로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또한 파일을 작업한 후에 JPG 파일과 PSD 파일의 2가지 형식으로 저장해서 총 8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파일명이
이 형식과 일치하지 않거나 JPG 파일과 PSD 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파일명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메모장에 파일명을 미리 작업해 놓고 복사 붙여넣기해서 파일명을 작성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이고 만약 지시사항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출력 형태와 같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로 작업을 해야 하고 해상도는 72픽셀로 작업하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2번 정도만 반복하더라도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거나 단축키 Ctrl N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단축키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단축키는 외우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작성해 줄 건데 실수를 줄이고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은 파일명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C를 활용해서 복사해 주고요. Ctrl V를 활용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 문서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폭은 400, 높이는 500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폭은 400, 높이 500,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우리 앞에서 답안 작성 요령에서 봤던 부분들이죠. 해상도는 72픽셀, 색상은 RGB 8비트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그림과 글자를 알맞은 위치에 넣고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격자와 눈금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점 요소는 아니지만 작업 시 유용하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를 넣기 위해 편집에서 맨 아래에 있는 환경 설정, 안내선 그리드 및 분할 영역으로 가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격자의 간격을 100, 단위는 픽셀로 해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정한 격자를 넣어주기 위해 보기에서 표시에서 격자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내선이 완성이 되었죠. 우리가 격자를 보이는 방법은 방금처럼 보기, 표시에서 격자를 눌러줄 수도 있지만 단축키, 컨트롤 키와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는 보기에서 눈금자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에 눈금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를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R 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축키 Ctrl O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미지의 위치도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번 이미지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미지 파일을 따로 분리를 해주고요. 이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해줍니다. Ctrl C를 활용해서 복사해주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이미지로 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편집하기 위해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바깥쪽에 조절점이 생겼죠? 크기와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크기와 위치 조절이 끝났다면 키보드에 큰 엔터키 말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작은 엔터키를 눌러서 작업을 끝내줍니다. 이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많은 창이 열려 있으면 포토샵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 없는 이미지 창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업인 토끼를 복제하고 변형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개체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드래그하면 토끼 영역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끼 영역이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개체 선택 도구가 없고 빠른 선택 도구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드래그를 해서 토끼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윗부분에 보면 브러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죠. 한번 드래그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아랫부분 바닥은 우리가 필요가 없죠. 영역에서 지워주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토끼를 복제하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 J를 활용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금 봤나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토끼를 선택하기 위해 이 부분 이동 도구를 클릭해서 토끼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토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줄여주고 토끼 위치를 수정해주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가로로 뒤집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잘 시켜줄게요. 지금 조금 더 커져야 되겠네요. 컨트롤 T키로 크기를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면 키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엔터키를 활용해서 작업을 끝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복제 및 변형이 끝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2번 모양 도구를 넣을 건데 이 모양 도구라는 건 이 토끼 모양을 넣어주고 얘 색깔과 효과를 주고 리본을 넣어주고 색깔과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 모양을 넣어주기 위해 도구 모음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칠과 획 부분을 확인해 주고 모양에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는 친구들은 창에서 모양을 클릭하고 세 줄을 클릭해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가져와 줍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요.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주고 이제 토끼 모양을 찾아줘야 되는데 동물에 있겠죠. 토끼 클릭해주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토끼의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레이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표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됩니다. 색상 수정을 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있는 FX를 눌러줍니다. FX에서 내부 그림자를 체크하고 지금 그림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 이 토끼 좌우 반전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가로로 뒤집기 해주면 이제 토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역시나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모양, 리본은 물건 부분에 있습니다. 리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색상 먼저 수정해 줘야 되겠죠. 색상 수정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FX를 눌러줍니다. 외부 광선 체크해서 조절을 해서 책이랑 똑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확인. 그리고 지금 조금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마우스를 이 가해 쪽에 마우스를 대보면 이런 구부러진 화살표가 뜹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본이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 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모양을 만들고 색깔과 효과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 레이어를 복사해 주면 되겠죠. 우리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J였습니다. 컨트롤 J 단축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이 상태로 이동 도구를 클릭해주고 리본을 이동시켜 줄 수 있겠죠. 이 리본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고 회전도 시켜주겠습니다. 위치 잘 갖다 놓고요. 이제 색상 변경하기 위해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지정할 필요가 없죠.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된 레이어를 복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 효과에 1번하고 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2번 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해주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글꼴을 수정해 주고요. 글씨 크기도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수정하기 위해 FX를 클릭해야 되겠죠.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수정해 줄 건데 왼쪽, 오른쪽 색상 순서대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660099 FFCC00으로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거꾸로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각도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획으로 가보겠습니다. 획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색상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한 거랑 출력 형태가 지금 살짝 다르죠? 이럴 때는 획의 위치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알맞게 바뀌었습니다. 확인.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아직 출력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을 수정해 주기 위해 여기 클릭을 해서요.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형태이죠. 상승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구부리기로 해서 구부러진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됐다면 확인을 눌러주고요. 위치도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완성된 문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장은 JPG와 PSD 두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먼저 JPG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파일에서 저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파일 이름은 잘 지정이 되어 있고요.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줍니다. 저장 위치도 나와 있죠. 문서에 GTQ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제 PSD 파일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크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로 가지고요.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 폭은 40, 높이는 50입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럼 이렇게 쬐끄맣게 파일이 축소가 되었죠.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일의 형식은 PSD니까 그대로 두고 저장 위치는 문서의 GTQ 동일하죠. 저장 눌러주면 이제 JPG와 PSD 두 가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토끼 모양을 넣어주기 위해 도구 모음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7과 획 부분을 확인해주고 모양에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 줍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는 친구들은 창에서 모양을 클릭하고 세 줄을 클릭해서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가져와 줍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요.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주고 이제 토끼 모양을 찾아줘야 되는데 동물에 있겠죠. 토끼 클릭해주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토끼의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레이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표 창이 뜨고요. 이 부분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색상 수정을 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있는 FX를 눌러줍니다. FX에서 내부 그림자를 체크하고 지금 그림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 이 토끼 좌우 반전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가로로 뒤집기 해주면 이제 토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역시나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모양, 리본은 물건 부분에 있습니다. 리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색상 먼저 수정해 줘야 되겠죠. 색상 수정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FX를 눌러줍니다. 외부 광선 체크해서 조절을 해서 책이랑 똑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확인. 그리고 지금 조금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마우스를 이 가위 쪽에 마우스를 대보면 이런 구부러진 화살표가 뜹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본이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 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모양을 만들고 색깔과 효과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 레이어를 복사해 주면 되겠죠. 우리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J였습니다. 컨트롤 J 단축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이 상태로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고 리본을 이동시켜 줄 수 있겠죠. 이 리본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고 회전도 시켜주겠습니다. 위치 잘 갖다 놓고요. 이제 색상 변경하기 위해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지정할 필요가 없죠.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된 레이어를 복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 효과의 1번하고 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2번 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해주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글꼴을 수정해 주고요. 글씨 크기도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수정하기 위해 FX를 클릭해야 되겠죠.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수정해 줄 건데 왼쪽, 오른쪽 색상 순서대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660099 FFCC00으로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거꾸로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각도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획으로 가보겠습니다. 획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색상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한 거랑 출력 형태가 지금 살짝 다르죠? 이럴 때는 획의 위치를 수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알맞게 바뀌었습니다. 확인.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아직 출력 형태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을 수정해주기 위해 여기 클릭을 해서요.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형태이죠? 상승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구부리기로 해서 구부러진 정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됐다면 확인을 눌러주고요. 위치도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완성된 문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장은 JPG와 PSD 두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먼저 JPG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파일에서 저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파일 이름은 잘 지정이 되어 있고요.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줍니다. 저장 위치도 나와 있죠. 문서에 GTQ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이제 PSD 파일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크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로 가지고요.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 폭은 40, 높이는 50입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럼 이렇게 쬐끄맣게 파일이 축소가 되었죠.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일의 형식은 PSD니까 그대로 두고 저장 위치는 문서의 GTQ 동일하죠. 저장 눌러주면 이제 JPG와 PSD 두 가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거나 Ctrl N 단축키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제목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메모장에 미리 파일 형식을 입력해 놨습니다. 복사해 주고요. 붙여넣기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는 2번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번호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파일의 크기는 400에 500 픽셀입니다. 수정해주고요. 해상도 72, 색상 모드 RGB 8비트 맞는지 확인하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제 또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액자 제작입니다. 액자 제작을 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거나 단축키 Ctrl O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세 번째 방법은 이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2급-1을 불러와 주고요. 이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기 위해 Ctrl A, 복사하기 위해 Ctrl C, 새로운 문서에 Ctrl V에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토끼의 크기와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Ctrl T 키를 눌러주고요. 우선 좌우 반전 시켜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가로로 뒤집기. 그 다음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세로 크기가 우선 조절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크기와 이동 조절이 다 끝났다면 키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엔터키를 눌러서 작업을 끝내줍니다. 이제 필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줘야 됩니다. 레이어를 복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J였죠.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된 상태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필터의 효과는 패치워크 이어붙이기입니다. 알맞은 효과를 찾아서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안쪽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해 주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 안에 부분은 필요가 없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 지금 우리가 만든 사각형을 보면 여기가 완전 직각이죠.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선택에서 수정, 매끄럽게 5픽셀로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동그랗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안쪽 테두리 지정해 주겠습니다. 편집에서 획, 폭은 5픽셀, 색상은 FFFF로 확인해 주면 이제 안쪽 테두리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 아래쪽에 있는 FX를 클릭하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를 지정해 주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죠. 거리와 크기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액자를 제작하는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1번하고 3번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문제 1번과 2번에 대해 배웠습니다. 실습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